자, 지금 사실 뭐 의사 양반이든 아니든 간에 이쪽 계열, 그러니까 의료 쪽 계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최근 이슈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만 바로 간호법안이라는 법이죠. 뉴스기사나 SNS를 보면 간호사협회만 찬성하고 나머지 의료 현장을 담당하는 다른 직군들은 죄다 반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간호법안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간호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긴 했는데 처음에 나왔던, 그러니까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차근차근히 처음 문제가 됐던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물론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보건의료인인 간호사든 의사든 간호조무사든 물리치료사든 방사선사든 모두 다 근무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그지 같은 나라 보험 세팅에서 다들 나아졌으면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의협의 표현 방식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5월 9일에 보건복지위 회의 이후에 바뀌기 전 이 법안의 내용은 대충 표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마 다수의 간호 유튜버나 간호협회 측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어야지 간호사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올바른 업무 분담을 통해서 PA 같은 간호사인데 의사 일을 하는 불법적인 요소들이 사라지고 안정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자세히 까보면 또 정말 그런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씩 짚어보죠. 우선은 바로 요 문구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간호협회 측 말로는 이미 벌써 굴지의 대학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요 말하고 동일하게 돌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원래 의료법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라고요. 그냥 대충 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게 법이기 때문에 말꼬리가 잡히는 순간 이상해져 버리게 되는데요. 이전까지 진료 보조로 뒀기 때문에 의사가 지시한 행동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 서브의 역할로서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 지시를 하면 보조자로서 진행을 하는, 법적으로는 이제 의사 간호사가 세트로 움직이는 역할로 잡혀 있었습니다만 의사의 지시나 처방을 해석을 해서 독립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서브나 한 세트라기보다는 따로 떨어져서 활동하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고요. 이제 처방이나 지도를 받은 이후에 하는 행동의 범위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다, 이렇게 불분명하게 말을 만들어놔서 바뀌기 전에 진료 보조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가 아닌데 몇몇 큰 병원의 의지로 만들어진 의사 일을 하는 간호사, PA 활동도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인정해버리면 대리수술, 대리처방 같은 아주 민감한 문제도 간호법이 바뀌어서 이게 이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일반적으로 간호사가 그러기 쉽진 않겠지만 약사가 약국을 차려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을 운영하듯이 의사 처방을 받아서 간호시설만 담당하는 간호원 개원도 가능하다고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의학적인 대처가 모자랄 수 있는데 의료 행위를 하는 기관이 하나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만 이루어진 그런 기관이 하나 생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간호사가 이제 더 이상 의사와 세트가 아니니까 법적인 문제에서도 보호받기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론 요새 추세로는 간호사의 잘못을 따로 따지는 경우가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원래 간호사의 업무가 의료 보조였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일단 의사가 같이 엮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간호사 단독 실수라는 사실이 있어도 병원장도 조사에 들어가고 담당 의사도 조사에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의사 과실이 있다면 같이 잡히게 되는 거죠. 왜냐? 의사는 지도 관리를 하는 주된 의료 행위자이기 때문이고 간호사는 의료 보조자니까요. 아니, 보조인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어? 주된 의료 행위자가 책임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실수하기 쉬운 신규 간호사가 문제를 일으켜도 혹은 의사가 실수로 잘못 처방한 거를 간호사가 모르고 그대로 시행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의사가 책임을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같이 팀을 이루어서 대응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이 법에 따라서 바뀐다면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으므로 의사가 잘못 처방했는데도 이걸 확인을 하지 않은 간호사 잘못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법적인 보호장치 하나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 하나 수정 잘못한 걸로 신규 간호사들은 법적인 보호장치가 날아가 버린 거고 간호협회 높으신 분들, 재산이 어느 정도 쌓여있고 힘이 있는 분들은 간호원 차려서 빠져나갈 수 있는 문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의사의 보조를 한다는 문구는 빠졌는데 또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보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사람들하고 상위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간호사가 아니면 간호 업무를 할 수 없고 간호사도 면허된 거 위에 간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문구도 달렸는데 이게 아마 취지는 좋게 보자면 간호사 의사 업무를 확실하게 정해서 대리 처방이나 대리 수술 같은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만들자 이런 의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업무 범위를 딱 잘라서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업계 사람들 시각에서는 이거 정하는 거 절대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막상 법으로 정해서 잘라내려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그건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하고요. 이 이외에도 뭐 간호사 실태조사, 뭐 경력 단절 방지, 인식 변화, 상담 지원, 뭐 근무 환경 개선 같이 하자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일 마지막에 이 법안이 원래 있었던 의료법보다 더 우선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죠. 이 부분 때문에 혼란이 추가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5월 9일에 이 법안이 대대적인 수정을 하기로 해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좀 봅시다. 처음에 이야기 드린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말은 간호사의 독립적인 의료 행위자 선정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문제점이 지적당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진료 보조로 돌아간 거죠.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사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주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말을 꺼냅니다. 너무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못 정한다고요.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의사가 할 일, 간호사가 할 일 딱딱 나눠줬으면 참 좋겠지만 예로 들어서 수액 맞는 거, 정맥 주사는 간호사만의 업무다. 이런 식으로 땅땅 정해버리면 정맥 주사 중에는 큰 정맥이라는 중심 정맥도 있고 상대적으로 잡기 어려운 목정맥도 있고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한 정맥 주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정맥 주사가 존재하죠. 이거를 촘촘히 하나하나 다 걸러내지 않는 한 그냥 정맥 주사는 간호사 거다 이런 식으로 대충 정해버리면 지금 진료하고 있는 환경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긴급 상황에 의사가 정맥 주사를 잡아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행위도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이 법이 의료법보다 상위로 정해져 있어서 업무 범위를 잘못 만지는 순간 대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PA 같은 직종이 갑자기 합법화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멀쩡히 진료보는 부분이 다 하지 말라는 마비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간호사만 간호행위를 주로 해야 하니까 어린이집 같은 곳에 간호사 채용, 뭐 시골 총구석위원회 간호사 채용 등등 갑자기 간호사를 구해야 되는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버리게 된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시골 총구석 의원은 간호사를 못 구해서 문 닫아야 하고요. 어린이집도 규모가 애매한 곳은 간호사를 못 구해서 문 닫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적당하고 나서 처음 법안의 대부분이 다 칼질을 당했고 남은 거는 뭐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만 남았는데 이 부분도 가관이에요.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이 법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라고 그러시는데 국회의원께서 친히 인증해 주십니다. 처우 개선이 메인이 아니라고요. 사실 진짜 간호사한테 필요한 부분은 솔직히 업무도 명확해야 하지만 과중한 일쏠림을 막기 위해서 1인당 환자 숫자를 적정 숫자로 줄여주는 행동이에요.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 명이서 보고 중환자는 무슨 두세 명을 한 명이서 보니까 일이 고되고 힘들고 뭐 자칫하다가 실수하기 쉽죠. 그래서 뭐 사건 사고도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간호사 수를 확보하고 일을 분담시켜야지 다들 편하게 일을 하고 실수나 문제도 점차 줄어들 텐데 문제는 그러려면 이 인건비를 커버할 그리고 환자 수가 줄어도 운영이 가능할 재원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다 이거야. 근데 국회의원들은 어차피 인기만 끌고 지들 표만 받으면 끝이죠. 자기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재정적으로 딸리는 병원들이 이거 지키다가 다 죽어나갈 거라고요. 그러면 정부도 같이 도와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웬걸? 그럼 다 정부가 도와줘야 되나? 발을 쏙 빼고 병원장은 노력해야 합니다. 무야호! 그냥 선언 형태만 남기고 치워버린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처우 개선 관련 부분은 근로기준법이나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법이라는 기존에 있는 법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혹은 이제 의료법을 바꾼다든지 뭐 간호사를 지원하고 보조해주는 활동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거를 이름을 간호법안이라고 유지를 하려는 건지 정말 의문이에요. 애초에 의협 쪽에서도 간호인력 처우 개선법으로 하자고 이름을 바꿔서 처우 개선을 위주로 하는 그런 법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시를 당했습니다. 막상 지금 수정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처우 개선이 진짜로 될런지 의문인데도 말이죠. 아마 다른 의료 직역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간호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서 일단 통과가 되면 추후에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간호법안 개정안이라고 다시 내용을 저렇게 바꿔버리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우 개선은 다른 이름으로 해도 되는데 기존 의료법을 바꾸면서 추가를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걸 직역명을 넣어서 추후에 뭔 꿍꿍이를 보여주지 의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뭐 법안은 이렇게 뭔가 좀 아다리가 안 맞는 만드는 꼬라지가 참 이상하다는 거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간호법안이라고 이제 나왔을 때 대응하는 의사협회도 딱히 잘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져야 할 거는 이거는 간협이지 간호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처우 개선 법안을 가지고 옳다고 먼저 선언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의료법이나 이런 거를 알맞게 개정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창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간호법안은 지금 굳이 간호법안이라고 말을 안 하고 간호인력 처우 개선법으로 가서 간호사 처우 개선 위주로 가고 업무범위나 이런 거는 차차 이제 법원이나 이런 거 따라서 하나씩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행보가 보인다는 거. 표를 받기 위한 간협 쪽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그냥 그런 행동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의협도 딱히 잘한 거 없어 보인다는 거. 아니 무슨 간호사들이 뭐 약자 코스프레 한다는 식으로 뭐 모든 간호사를 매도하면 어쩌겠다는 건지 결국에는 다 같은 직군이라서 같은 팀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말을 순환하고 잘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괜히 두 직역 간의 싸움으로 번지도록 만드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